자, 우선 오늘 이제 그 흥진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또 야당 의원님 중에는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것을 좀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먼저 세월호를 여쭤보고 흥진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매듭짓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니까 지난 10월 11일 국가안보실 유기관리센터 공유 폴더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당시 상황 보고서들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최초 상황 보고서가 변경 조약된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상황 보고가 9시 반이라는 게 당시 그 박근혜 청와대가 브리핑했던 그 외에도 보니까 세월호 참사 5일 이후에 유기관리센터에서 작성한 이 상황 인지 보고의 내용에도 9시 반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6월 26일 2014년 6월 26일과 7월 9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도 9시 반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의 보고에서도 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미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초 상황 보고서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시 반에 이제 보고와 전파가 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해 년도 10월 23일 수정된 파일에 내용은 똑같은데 보고 시간만 10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최초의 보고서 다르게 이런 내용을 추후에 변경 조작했다고 우리 실장님은 보십니까? 의원님,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들이 손대졌는지 사실 참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9시 반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적어도 3개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 보고서만 그렇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추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 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뭐 전후 맥락이 참 이해가 저희들로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밝혀진, 즉 청와대가 참사 이후에 그 김기춘 당시의 비서실장,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출석에서도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이렇게 펼쳤었는데, 그 이후에 7월 말에 이제 국가안보 위기 관리 지침이 무단으로 변경된 것도 이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한번 각 부처에 어떻게 이게 변경 지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8월 5일에 국방위에서 확인이 되었고, 8월 8일에는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기재부, 노동부의 수정 지시 문건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국은 최초 보고 시점에 대한 조작도 그렇고 이 훈령에 대한 무단 조작도 그렇고 결국은 박근혜 청와대가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조직적인 국가 권력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가 유기관리 지침의 무단 변경은 정말 대단히 말씀처럼 심각한 부분인데, 현재 청와대가 유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맞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말 앞으로 청와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진짜 유기관리센터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당시에 했고, 그리고 CCTV라든가 교신 보고를, 그리고 또 인명사고가 대형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그랬다라면 정말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주무시더라도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거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구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그 혜택, 무사 안일, 에다가 또
이후에 그런 컨트롤 타워의 실종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조작까지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흥진호 나포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미신고한 것이 마치 관행인 양 이렇게 되어 왔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실제 이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납포된 것이냐 아니면은 당시 이제 태풍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침몰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이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핵심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의도적으로 이걸 끄고 허위로 이제 계속 이 해경에다가 이쪽에 선주 측에서나 또 그 뭐 선주 부인 쪽에서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부로서는 다른 어떤 그 정보, 즉 당시에 납포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북한과 우리 뭐 어선 간에 또 북한 그 어떤 뭐 당국 간에 그런 교선이라도 당시에 캐치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알 길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오늘 이제 주신 말씀들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노회찬 의원님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인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대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한라인이라도 복원돼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안전을 신속하게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끔 이제 예방 조치가 우리로서는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선박 안에 VPS라든가 GPS 이런 것을 조작하는 것을 아예 조작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전 어선들이 실제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사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아까 말씀이신 것 같아요. 1차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걸 미이행할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와 아까 말씀드린 한라인 개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동시적으로 이제 가야 될 일 같은데 예방적 조치에서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앞으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게 예방적 조치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당장에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해액, NLL 인근의 특정 해액과 대화태 어장에서 매일 그 신고하는 횟수를 대하태 지역은 1일 1회씩밖에 안 되는데 1일 2회 이상으로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출항할 때 명백하게 출항 신고를 확실히 하고 또 장착된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가동 상태도 확인 체제를 좀 갖추고 그 다음에 이런 의도적으로 또 NLL을 올선을 한다든가 좀 불법적인 그 조업이 되지 않도록 어민들에 대한 계도도 또 강화하고 뭐 이런 것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위기관리 매뉴얼도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납포 상황을 상정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새롭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양 어선들은 전부 다 일치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이 그런 장비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장비와 그런 종합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세세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국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홍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도봉을 출신 김선동 의원입니다. 저 비서실장님, 이 정부 국정과제 1호 뭐죠? 국정과제 1호. 저희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안 보고 계십니까? 이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입니다. 아, 예. 그렇죠? 적폐청산 제가 질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적폐 1호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핵 위기 극복, 그다음에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한미 FTA 재협상, 그다음에 우리 주요 산업 구조에 대한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정과제 1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반듯하게 세우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적폐청산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 1호입니다. 제가 권익위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폐청산 과제 주무부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적폐청산의 주무부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실장님 좀 확인해 보세요. 권익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헛말이면 제가 책임집니다. 이 주무부처가 예. 법무부로 되어 있다가 권익위로 되어 있다가 또 법무부하고 권익위 같이 되어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주무부처는 권익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장님 그렇게 되면 내가 질의를 못해서 내가 쭉쭉 하겠는데 들어보세요. 적폐청산의 주무부처 자료에 분명히 권익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스텝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이것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그 주체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권익위는 포장돼 있고 뒤집어 쓴 겁니다. 내가 권익위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익위가 주무부처인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 물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명의로 적폐청산 TF 구성하라라는 그런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을 통해 첫 번째, 국정농단의 실태를 분석하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정치 보복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처별로 다 구성하라고 이렇게 비서실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쉽게 구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부처에다가 이런 짓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런 기구를 구성하라. 이런 것은 우리 행정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유린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시겠죠? 모르셨습니까, 이 공문? 아닙니다. 알죠. 시간 주시면 예.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의원님 예, 제가 까먹을까 봐요. 예,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저는 이 적폐청산 이 TF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거라면 우리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권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공문에서도 분명히 있다시피 정치 보복을 위한 TFT라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구성된 그런 기관들을 보면 국정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 얘기되는 교육부, 그 다음에 소위 블랙리스트 얘기하는 문체부. 이런 데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정위에서 구성이 됐나 안 됐나 물어봤더니 안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결국 두 개의 TF를 통해서 위장해서 적폐청산 TF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나서 정말 정작 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북핵위기 같이 넘기고 정치권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내고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제1야당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정치 보복을 하면서 정권의 정당성, 촛불로 인해서 집권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 우리 적폐청산 TF의 법적인 그 설치 근거라든지 비밀 문서를 월권을 해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 TFT를 구성하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홍진호 문제입니다. 홍진호 납포 7일 됐습니다. 그리고 홍진호 납포 7일 됐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수많은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제가 이 자료 다 초기부터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9번의 상황을 전파를 했습니다. 어디다 전파를 했느냐? 청와대, 국정원, 총리실, 심지어 해군작전사령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도 이 위기의 징후를
제대로 디텍트하고 제대로 이것을 살피고 이것의 문제를 따져본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기본이 정말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해양 분계선이면 바로 우리 안보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책을 보면 하나도 어느 기관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짚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주가 거짓말했을 가능성, 아까 그 해역이 불법 조업을 많이 할 그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당연히 거꾸로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기본조차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위치 보고를 안 하면 추적할 수 없다. 그러면 간첩선이 들락날락해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한 라인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라인이 없어서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위기가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스스로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맹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명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의원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폐청산 TF 관련해서 참 이게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촛불을 들고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기도 하고요.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의 어떤 정리사항의 맨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문한 것은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이 지나친 정쟁 우려가 있고 정치를 소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TF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내부에 공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처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요구한 이 적폐청산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TF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제 명의로 각 부처 국정기획자문회에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성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협조 공문이었습니다. 의원님, 그 뒤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뭐 지시한다 할지 독려한다 할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계속 파악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유지를 철저히 해라. 그 목적이 다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7월 24일까지 구성 현황 및 운영 계획을 회신해라. 청와대에서 이것을 회신하라 그러면 밑에 있는 부처에서는 청와대 초기의 문건이고 청와대 지시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과정을 설명드린 건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는 설명이잖아요. 그 첫 번째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것을 주문했던 반면에 저희들은 청와대는 조금 더 민생 경제 안보에 집중하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요구는 명백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부처가 부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해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보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그 흥진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또 야당 의원님 중에는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것을 좀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먼저 세월호를 여쭤보고 흥진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매듭짓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니까 지난 10월 11일 국가안보실 유기관리센터 공유 폴더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당시 상황 보고서들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최초 상황 보고서가 변경 조약된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상황 보고가 9시 반이라는 게 당시 그 박근혜 청와대가 브리핑했던 그 외에도 보니까 세월호 참사 5일 이후에 위기관리센터에서 작성한 이 상황 인지 보고의 내용에도 9시 반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6월 26일 2014년 6월 26일과 7월 9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도 9시 반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의 보고에서도 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미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초 상황 보고서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시 반에 이제 보고와 전파가 유기관리센터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당시에 했고 그리고 CCTV라든가 교신 보고를 그리고 또 인명사고가 대형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그랬다라면 정말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주무시더라도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거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구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그 혜택, 무사 안일, 에다가 또, 이후에 그런 컨트롤 타워의 실종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조작까지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흥진호 납포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직 얽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미신고한 것이 마치 관행인 양 이렇게 되어 왔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실제 이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납포된 것이냐 아니면은 당시 이제 태풍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침몰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이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핵심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이렇게 펼쳤었는데 그 이후에 7월 말에 이제 국가안보 위기 관리 지침이 무단으로 변경된 것도 이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한번 각 부처에 어떻게 이게 변경 지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8월 5일에 국방위에서 확인이 되었고 8월 8일에는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기재부, 노동부의 수정 지시 문건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국은 최초 보고 시점에 대한 조작도 그렇고 이 훈령에 대한 무단 조작도 그렇고 결국은 박근혜 청와대가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조직적인 국가 권력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가 위기관리 지침의 무단 변경은 정말 대단히 말씀처럼 심각한 부분인데 현재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맞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말 앞으로 청와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진짜 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해 년도 10월 23일 수정된 파일의 내용은 똑같은데 보고 시간만 10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최초의 보고서 다르게 이런 내용을 추후에 변경 조작했다고 우리 실장님은 보십니까? 의원님,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들이 손대졌는지 사실 참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9시 반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적어도 3개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 보고서만 그렇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추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 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뭐 전후 맥락이 참 이해가 저희들로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밝혀진, 즉, 청와대가 참사 이후에 그 김기춘 당시의 비서실장,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출석에서도 시에 의도적으로 이걸 끄고 허위로 이제 계속, 이 해경에다가 이쪽에 선주 측에서나 또 그 뭐 선주의 부인 쪽에서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부로서는 다른 어떤 그 정보, 즉, 당시에 납포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북한과 우리 어선 간에 또 북한 그 어떤 당국 간에 그런 교선이라도 당시에 캐치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알 길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오늘 이제 주신 말씀들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노회찬 의원님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인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대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한라인이라도 복원돼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안전을 신속하게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끔 이제 예방 조치가 우리로서는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선박 안에 VPS라든가 GPS 이런 것을 조작하는 것을 아예 조작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전 어선들이 실제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사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아까 말씀이신 것 같아요. 1차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걸 미이행할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와 아까 말씀드린 한라인 개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동시적으로 이제 가야 될 일 같은데 예방적 조치에서 정부가